안녕하십니까. 등산 역사를 연구하는 이산입니다. 오늘은 1786년 몽블랑 초등정 역사 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산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전 직업은 월급쟁이로 금융계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전문 취미로 산서를 보면서 등산 역사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등산가는 아니고 산서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부족하지만 제가 정리한 등산 역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겸허히 수용을 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등산 역사를 풀어나가며 순서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1786년 몽블랑 초등부터 1854년 알프스의 등산의 황금 시대와 실버 시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탐험과 원정으로 넘어가면서 추후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산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230년 전 등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럽 알프스를 여행할 때 프랑스 관광지 샤모니를 보통 알피니즘의 메카라고 말을 합니다. 등산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생겨난 곳이 샤모니입니다. 오래전 이야기도 아니고 230년 전 1786년 8월 샤모니 토박이 모험가인 미셸 가브리엘 파커르하고 자크 발마가 인간 최초로 자신들이 원해서 1박 2일 코스로 4,807m의 몽블랑 산을 초등정을 해냈습니다. 이 두 남자가 초등한 후부터 사람들은 알피니즘, 등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까지 등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인간들이 존재하는 한 등산이라는 용어는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1786년 샤머니 모험가인 미셸 파커르하고 자크 발마가 몽블랑을 초등정하게 된 동기는 초등정하기 26년 전인 1760년 당시 20살의 제네바 귀족 출신 젊은 과학자 오라스 베네딕트 드 소시르가 샤머니 계곡으로 들어와서 몽블랑을 초등정한 사람한테 상금을 거는 바람에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 젊은 모험가들이 갑자기 몽블랑으로 가는 빙하에서 길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금을 건 제네바의 드 소시르는 현대 생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스위스의 폰 할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식물 표본 채집차 샤머니로 들어와서 동네 가이드와 함께 몽블랑산 건너편에 있는 2,526m 우레방산에 올라가 손에 잡힐 듯이 바로 앞에 보이는 몽블랑 정상도 보고 알프스의 많은 산봉우리들을 보고 하산을 했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과학자 드 소시르는 주민들한테 저 몽블랑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말을 하자 드 소시르는 교회 문에다가 방을 써붙입니다. 몽블랑을 등정한 사람이나 몽블랑 루트를 개척한 사람한테 상금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 상금이 300프랑, 영국 구마 2기니, 스위스 구마 20개로 책마다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몽블랑 등산에 관심도 없었고 약간의 돈을 버는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은 목숨까지 걸 만한 큰 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몽블랑 초등정 역사에 도전한 인물이 모두 4명입니다. 이 4명의 사나이들을 지금부터 소개를 하면서 초등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나이는 샤모니 산골 의사 미셸 파카르입니다. 파카르는 자신의 손과 발을 확신을 하고 긴 쇠꼬창이 지팡이 알펜슈통만으로 도전한
그 진정한 그 등산가이며 알피니스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수정체치인 짜크팔마입니다. 짜크팔마는 상금에 욕심도 있었고 샤머니 그 산골 동네에서 몽블랑 초등으로 명예도 얻고 싶었던 사나이였습니다. 당시 4명 중에 그 2사람은 제네바 그 도시에 살고 있던 과학자 드소시르하고 작가 그 데오도르 부리입니다. 이들은 몽블랑 초등정에서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행동에 그 옮겼던 사람들입니다. 그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은 그 눈 덮인 얼음과 빙하에서 그 현대 그 등산의 필수 장비인 아이젠도 없던 시절로 그 목숨을 걸고 몽블랑 정상에 오르겠다는 것은 대담한 그 용기가 있는 사나이들이었습니다. 몽블랑의 그 하얀 산을 바라볼 때 인간의 그 마음을 신선하게 다가오게 하는 충동과 그 신비한 면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매력이 있었지만은 그 샤머니 주민들은 옛날부터 산은 인간들이 정복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가끔씩 천지를 울리는 눈 사태로 그 몽블랑을 저주스러운 산으로 바라보면서 마을을 공포로 만들고 악마가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네바에서 그 드소시르라는 젊은 과학자가 나타나서 그 마을에 상금을 거는 바람에 샤머니 그 토박이 모험가들에 의해서 등산 시대가 이 세상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1766년 제네바 출신의 그 작가이며 성가대 감독인 그 데오도르 그 부리가 샤머니를 방문해 몽블랑 주변을 정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1767년 상금을 건 그 드소시르가 그 27살 때 몽블랑산 주변을 일주를 하면서 몽블랑 정상으로 가는 루트를 찾기 위해서 정찰을 했습니다. 그 루트가 2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샤머니에서 그 뚜르드 몽블랑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그 트레킹 코스입니다. 1775년부터 그 샤머니 그 산골 마을 모험가들이 본격적으로 몽블랑 도전이 시작이 됩니다. 몽블랑 초등자인 그 산골 의사 미셸 파카르하고 샤머니 그 여관 주인인 그 장 니콜라스 그 쿠테랑은 주민 2명과 함께 도전을 했는데 그 산 그 중간쯤에 있는 글랑플라토까지 갔다가 빙하에서 그 비박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22시간 만에 간신히 살아서 돌아옵니다. 이 등산은 마을에서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2차 그 재도전은 1783년 그 여관주인 장 쿠테랑을 포함해 가이드 3명이 도전을 했는데 그 전에 갔었던 그랑플라토보다는 좀 더 위에까지 올라는 갔으나 철수를 했습니다. 하산 중에 이들은 고소증과 일사병으로 아주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그 고소증과 일사병의 그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이어서 1786년 몽블랑 초등정 역사 2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등산은 자의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자연에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산은 우리들 보고 들어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서 내 발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등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